여러분, 지금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4명의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이 경험한 특별한 일 중 하나가 특수 청소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이 정확히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이 이야기를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유튜브에서 사회 영상을 보다가 이번에는 저도 한번 제 이야기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얇게 먹은 아저씨라고 합니다. 곧 할아버지가 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큰 변화를 겪고 나서 삶, 인생, 혹은 생명에 대해 작년 동안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친구는 아니었지만 저와 함께한 분과 알고 지낸 이가 코로나에 걸려 세상을 떠난 거요. 언제나 질병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그렇게 손쉽게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황당하고 절망스러운 일이었어요. 그 후로 소소한 생각들이 많아졌는데 예전에는 한때 특수 청소 일을 했습니다. 유품 정리 일종인 그 일을 말이죠. 신기한 것은 그때보다 지금 더 많은 삶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그때는 그 일이 그저 즐기는 것이었거나 그냥 직업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겪은 일들을 잠깐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나게 된 것은 그러나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조금 다른 색조를 띠게 될 것 같습니다. 저 어떤 의리를 지키려 하고 있는데요. 하체 발탕정 와 주시면 안 될까요? 날씨가 계속 더워져서 여름이 오는 걱정이 들어요. 왠지 지금도 생생히 떠오르는 것 같은 앙칼진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전환되며 그 전날 팥빙수를 욕심내어 2그릇이나 먹었는데 치아에 바람이 들었어요. 일을 하면서 불편하게 쌓인 배를 주물거리면서 뜨거운 날씨를 즐기고 있던 때를 확실히 기억 속에 간직했습니다. 제가 된다 안 된다고 그럼 간단하다고 대답한 적은 없었지만 의뢰인께서 무조건 확정 제의를 하시곤 했습니다. 최근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지만 수신이 없기 때문에 결정할 수 없어서 출발했습니다. 저보다는 동생이지만 예전부터 친구처럼 지냈던 동업자와 함께했죠. 우리 2사람이 현장에 도착해 이야기를 듣자 집안에서 갑자기 사망한 고인이 무연고 사망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집주인이었어요. 이런 경우에 상식적으로 속하는 의리가 뭔지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고인은 계약 세입자였구나. 내가 편을 들어 말했던 것은 그때는 고작 25살의 여성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실제 나이로 치면 더 젊다고 할 수 있겠네요. 300만 원의 보증금을 다 까먹고 월세를 2달째도 안 내었어요. 이번 달이 2달째입니다. 그럼요. 사정이 딱히 그리 좋지 않아서 이제 취업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본 후에 내게 보여주기로 해준 거야? 깊은 얘기를 나누다가 내가 편의를 제공해준 결과 많은 이들이 이렇게 아주 화나서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나누시다 보니 감정이 난잡해진 것 같았고 나중에는 욕설을 연달아 내뱉으며 거의 넘어지려고 했어요. 지옥에서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다며 육체적 고통을 언급하면서 나의 얼굴 앞에서 곤란한 시선을 주고 받아야 했습니다. 아무도 충고해주지 않아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후에도 영원한 안식을 찾지 못한 이들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했습니다. 저희는 무거운 마음으로 혼돈에 빠져들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고인은 사망 후 대략 3일이 경과한 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인은 보육원 출신이었으며 피를 나눈 가족은 단 한 명도 없이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도 한 명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인의 생활은 고독 그 자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뢰인은 돈이 될 만한 게 달 한 개라도 있다면 건전히 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젊은 여자를 사체를 부릴지 모르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은 어지러운 상태이며 쓸만한 것을 찾는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 경험상 보았던 현장들은 대부분 작은 형태의 집이었고 19은 난장판인 경우였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다쳐버린 분들께서는 기관은 공간마저 신경 쓸 기력이 하나 남아있지 않으셨던 거겠죠. 겁나면 용기 내어 빼곡한 구역을 드러내자 벌레들이 동시에 샥 기어갑니다. 최대한 빌라 주민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대 본격적으로 작업에 착수한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놀랍게도 335현창 앞으로 보여들더군요. 저거 다 버린 거예요. 아주 멀쩡해 보이는데
이쪽에 있는 거 제가 그냥 가져가도 되죠? 아유, 그렇게 젊은 나이에 가다니 참 안 됐어. 저거 쓰던 거라도 내가 가져가서 유용하게 사용을 해줘야지. 아까운 것을 버리면 낭비 아니냐고요. 고인께서는 이 세상을 헤아릴 단신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유품 정리할 때 물건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고 왜 죽은 것이며 해당 죽은 사람이 사용하던 물건이 자기의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괜찮아 보인다면 금손을 얻는 경우도 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받으려는 것을 움직이는 것이었으며 고인기선에서 그 집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내 돈을 되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무에게도 유품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크게 민망한 표정으로 화를 내었지만 결국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날이라면 끈질긴 사람 한 명이 있었어요. 제가 정리 작업을 계속하다가 그 사람을 보고 결국 큰 소리를 질렀어요. 저기, 알아보지? 저희가 분명히 여기 있는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그거 의자랑 믹서기 내려놓으세요. 아이고, 나 정말 억울한데. 제가요. 여기 아가씨가 죽은 걸 알았다면 발라주러 왔습니다. 물건을 눈물 달기도 하면서 올린 사람입니다. 예, 좋은 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내려놓고 가세요. 여기 집중분이 허락 없이 안 됩니다. 어머, 이거 빨아주셔서 고맙다고. 그 아가씨가 나한테 자기 물건 가져가도 된다고 그랬어요. 예, 직접 그랬다고. 그런데 이 놈들이 뭐라고 안 된다고 하면서 건방지게 굴어. 께서 돌아가셨는데 언제 할아버지께 그런 허락 말씀을 하셨던 건가요? 언제 그랬냐고 간밤에 내 꿈에서 그렇다고 했었나 봐. 나병 괜찮겠다고 했던 게 생전에 안타까웠어. 자기 물건 중에 괜찮은 거 있으면 골라서 가져가라고. 그래도 만축 늘어진 만 인구의 반바지를 맨발로 차고 슬리퍼를 신고 있는 어떤 분은 시원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점점 몸이 벌겋게 되면서 잔뜩 내려가며 저희를 향해 언성을 높여서 말씀하셨어요. 도동 당할 게 아닌 것 같아서 의뢰인께 연락해놓고 저희는 계속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계셨던 의뢰인께서는 바로 나오시게 되었지요. 전화당한 동업자 녀석이나 젊은 여성분들의 소지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저희가 보기에도 고객님 이름의 대상자가 되실 것입니다. 내가 사용했던 화장품이나 가방 같은 것들이 아주 저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한창 꿈일 나였는데 곧이 공부를 하고 있지도 않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던 중에 고민이 유서가 나왔습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나눠주는 무료 포스터, 그 작은 종이 몇 장을 걸쳐서 썼던 것이었습니다. 아, 외롭다. 이 넓은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다. 다른 존재나 애초에 외로움이라는 것으로 참조되며 끊임없이 고독을 이어가는 것이 없이였나 보다. 이 건물에는 현관문이 참 많다. 아, 그 중에서 나를 위해 열리는 문은 없다. 오늘을 통해서 왔다. 내일은 외롭고 쉽지 않아서 떠나겠다. 고인의 허망한 유서를 읽어주는 사람은 유풍정야로운 사람뿐이었습니다. 제가 짧은 유서를 읽고 나서 먹먹해지는 빛으로 현관 쪽을 바라보았을 때 그곳에는 이 집을 찾아온 이들이 고했어요. 염치 없이 뭘 훔쳐가려는 거냐면서 삿대질을 하는 의뢰인, 무선 얼굴로 함께 쌍욕을 하고 있는 의뢰인 남편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조선해지고 있던 고인이 예쁨을 내려놓으며 세우고 화락내시는 할아버지와 그 광경을 흥미로운 표정으로 구경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고인을 집 아픈 사람들로 복잡했었어요. 생전 사무치게 외로웠던 고인께서는 돌아가시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로부터 지대한 관심과 많은 방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게 많이 있습니다. 표류하는 사람 없이 살아야 하는 생활을 혼자 마감하는 고독사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경우도 조금씩 있습니다. 음악 가족이나 친구 한 명도 없이 젊은 나이에 혼자 세상을 떠난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은 다른 환경 속에서 고독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독사는 나이든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웬만하면 빨리 와주실 수 있나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가능하신가요? 네, 그쪽 동네를 내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데 대신 이른 시간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얼마나 일찍 오실 수 있나요? 사모님의 말씀을 따라 아침 일찍 도착하겠습니다. 만약 8시 전에 오셔도 된다면 더 일찍 오실수록 더 좋겠어요. 심지어 새벽에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결코 안 될 것 같아요. 현장을 먼저 봐야 판단을 내릴 거거든요. 그러니 한번 보시고 나중에 상의하고 싶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단순히 계속 진행해 주세요. 비용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하루라도 버틸 수 없어서 그래요.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상황 설명이 이해됩니다. 목소리가 나이보다 젊게 들려서 내용만으로도 유추할 수 있어요. 있었을 거예요. 바로 냄새가 대문이었기 때문에 빠른 청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가 추석 연휴를 바로 앞두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어떤 것으로 기억하나요? 여름의 무더위가 물러가려는 때였거든요. 늦게 발견될 가능성이 높았던 거구나. 그러니 문의 초기에 이번에도 우리 애들에게 주먹부터 치고 올려줄 수 있겠어요? 제 말에 동업자 녀석이 해탈한 듯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하며 말이죠. 다음 날의 출발을 위해 체력을 아꼈고 해 뜨기도 전에 세상이 밝아지며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빌라 건물 앞에 차를 대고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의뢰인으로 추정되는 특수명체가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주차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차에서 내려 건물로 가기로 했어요. 안쪽을 기웃거리다가 거의 동시에 서로 마주친 우리말을 나누지 않아도 똑같은 감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전날 우리가 있었던 추측과 똑같이 냄새가 나고 있었던 거예요. 소리 없이 내쉬는 한숨, 우리는 각자 터졌어요. 차에서 내린 의뢰인을 향한 나, 그녀는 건물 안쪽으로 들어갔죠. 우리는 혼자 온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눈빛으로 질문을 보내자 자연스레 대답을 해주었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시간 맞춰 와서 주셨군요. 여기는 제 동생이에요. 요게 이분의 사 남동생인데 말도 없이 무뚝뚝하게 머리만 돌리면서 계속 끄덕거렸다. 각자 결혼하여 배우자는 전남자였기 때문에 덕배우자 쪽에 크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길 원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전 내색하지 않았지만 어안이 벙벙해졌다. 왜냐하면 고인은 은행의 부친이셨기 때문이다.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자식들은 두 사람의 반응이 이상해서 살아있는 것도 여기서 멀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새벽에 큰방 나올 수 있다고 나면서 자기 아버지를 전혀 안 들여다보았다. 이런 판단을 내렸으나 겉으론 이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일단 현장을 확인해야 하기 위해 나는 동업자 녀석과 합류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지독한 냄새 때문에 이미 고개를 가로막았다. 적고 있던 녀석과 집 안으로 들어가려던 직전에 약간의 두려움이 들었어요. 고독사 현장에서는 끔찍한 악취가 풍겨서 구더기들이 말도 못하게 들끓고 있어서 그걸 피해서 걷는다는 것조차도 단 한 발자국도 무리였습니다. 방 하나가 달려있고 부크를 포함한 다른 공간이 넓은 부령어 영용된 집이었어요. 고인이 사망한 방으로 들어가자 대단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온갖 분비물들로 난장판이 되어 있고 전부가 오염되어 있었어요. 고덕산에서 고인이 오리방식으로 되어 있던 증거죠. 겨울에 앞둔 가을이 아니라 여름을 박진한 가을이 아니었던 시기에 고인이 사망했을 때 아주 무더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어떤 것을 제대로 살펴보아도 구더기가 마치 그곳에 문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문제가 수습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동업자와 신중하고 빠르게 상의를 마쳤습니다. 절대로 건물 안으로 발도 들이지 않고 의리 있게 저희가 마친 견적을 말씀드렸죠. 비용 부분에 이르러 한숨이 커져주셨지만 절충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로서는 어느 정도 운이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무조건 정리해달라는 요구가 얼마나 냉담하게 느껴졌습니다. 의뢰인의 사적인 영역에 접근하는 것은 결코 지양해야 했지만 그 순간에는 자연스레 질문을 해버렸어요. 죄송하지만 캐주얼한 모습은 당신의 지위를 보여준다고 해야 할까요? 서류상으로만 그런 것 같은 다른 거가 있는지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생물학적으로 아버지 맞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빨리 끝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스님처럼 향기가 어깨가 꺾인 것 같았고 긴 꼬리가 뒤로 물렸습니다. 정신적 충격과 돈을 바꾼 작업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단단히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도구를 갖춘 우리 두 사람은 무슨 생각 없이 그 현장에 들어갑니다. 그 커다란 물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건물 밖으로 끌어내서 주민들이 의아한 시선을 보내지요. 의뢰인의 성향에 따라서 고집부리는 것 같아서 어이없는 이야기에 입을 다물다가도 사다리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꼭 다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혹시 작업을 계속해 줄 수 있습니까? 아, 이거야. 저희 집에서 항상 냄새가 나더라고요. 네가 신고해서 멈추려고 했어? 참 웃기는 집이잖아. 자식들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그들 아버지는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초라하게 살다가 마침내 불쌍하게 죽은 셈이야? 어쩌면 맞는 말인가? 맞는 말이군요. 어느 중년 부부가 혀를 막 찬양 빨면서 우리를 봤는데 우리는 그들이 한 말을 듣지 않고 조용히 있었죠. 다음 날 늦은 시간에 작업을 마치고 난이 의뢰인을 다시 만났는데 그 곁엔 남동생도 있었어요. 여기는 고인이 계신 앞에 놓인 조각상을 가져다주고 몇 장의 사진과 하루 일과가 적힌 수첩을 건네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정리해놓은 것을 살펴보니 그분께서 힐끔힐끔 쳐다보기만 하셨고 챙기시는 건 땀 동생이 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렇게 몰라서 그러시네요. 사이에서 그런 분들이 많은가요? 그 안에 있는 것 중에는 통장 한 개나 도장 한 개 등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자 남동생분이 그 자리에서 바로 박스를 열어 안을 검사하셨어요. 냄새 때문에 맞상을 쓰시면서 이야기하시죠. 아, 예, 누나. 이거랑 저거 같아 보여. 나머지를 보니 별거 아니네요. 일명돈이 될 만한 것을 찾아낸 남동생분이 그렇게 말하시면서 우린 그분께 고개를 끄덕여주며 남은 것들은 바로 버리자고 하셨어요. 제가 동업하는 녀석이 당황해서 머리만 꺼림칙합니다. 우린 그분과 남동생분께 정말 끝까지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물건을 확실히 확인하고 결정하셨어요. 그러면서 가는 길에 저희는 고인의 마지막 남은 요구를 풀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돈은 챙겨서 썼기 때문에 우리는 알겠다고 말하고 인사를 드리며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게서는 동업자 녀석이 들고 있는 상자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 사진도 그냥 버리면 될까요? 놀러갈 때 찍은 것인데 멋진 자연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또한 고인이 돌아가실 때 많이 어려 보이신데 양쪽에는 젊은 남녀가 함께 썼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모두 버리면 되나요? 사진을 보시며 고장을 쳐보신 분은 머리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어제는 미련 없이 그 사진과 함께 돌아서 동료와 함께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타려는 순간 갑작스럽게 차를 멈추라는 목소리가 들려서 멈춰보니 서둘러 다가오는 의뢰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째서 그러시는지 생각해보니 사진을 주시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말이 필요치 않았고 그 사진을 의리를 지키며 건네드렸습니다. 차를 몰고 골목을 벗어 나가는 중에 사이드미러로 뒤쪽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그대로 서서 사진을 보는 의뢰인 옆에 가까워지는 남동생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궁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것은 소를 매듭짓는 헛된 상상을 덧붙이지 않았나 싶었어요. 항상 현실은 상상을 뛰어넘는 법이기 때문이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죄송 하나 원하시는 대로 즉시 도와드릴 수 없을까요? 사실 날씨가 오늘 약간 그렇다는 사정이 있어서 내일 일찍 도착하는 게 어떨까요? 날씨가 좋지 않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히려 그런 대로 더 빨리 오셨으면 합니다. 악취가 나서 두통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나긋나긋한 표정으로 말씀하신 어린 아이들처럼 묘한 요청을 하는 분께서는 거의 불평부질 없이 말하셨었습니다. 금액이 얼마일지 상관없이 도움을 줄 의향이 있어 달라고 말하셨던 거죠. 결국 나쁜 날씨를 무릅쓰지 않고 현장으로 향했어요. 칠흑 같은 하늘 아래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의뢰인께서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맞아주셨죠. 오래된 다세대 빌라의 건물주이신 분께서는 70대 할아버지로 혼자 사시다가 외로이 세상을 떠난 경우였어요. 우리는 여러 차례 경험해온 고독사의 경우였지만
느린 절레절레하는 버릇이 싫다면서 아이크 현상으로 발을 들일 의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니라고 마음껏 느끼는 이유로 문 앞에 가기도 꺼려질 정도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알려주세요. 낡은 건물 안에 있는 작고 협소한 오래된 방들. 그 방들은 하나의 집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고인의 사망 이후 그 집에는 문을 열지 않아도 이미 불길하고 지독한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작업복을 단단히 갖춰 입고 내부로 들어간 순간부터 역한 냄새가 코를 지나 폐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작은 공간은 선자리에서 휘둘러 볼 때 모든 공간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디를 보이는 곳에는 벌일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고인은 돌아가신 후에도 아주 오랫동안 그 현장에 방치되었다고 합니다. 밝아질 때는 고인의 생전 형태가 완전히 터져 허물어진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그곳에 간 적 동안 밖에서는 없었습니다. 의림님은 여전히 고개를 가르쳤고 되셨습니다. 돌아가신 분께서는 가족들이 계셨습니다. 오유무 연구자 중 한 분께서 안으셨다고 합니다. 현장을 둘러본 뒤에 저희에게 갑갑함을 토로하셨다고 합니다. 아들 둘을 따라하던 자신의 자녀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디 일어나 있는 두꺼분을 쓰면서 어느 정신적인 신념도 행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이미 장성한 가정이 있고 또한 각자의 자녀들이 있다는데 고인의 죽음 앞에서 초원하던 모습들을 하며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고인의 죽음과 아무런 연관도 없고 책임도 없으며 감정도 없다고 하며 회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아버지의 사망을 당해야 할지에 대해 회의하며 이야기하다가 관안에 들 것입니다. 연구 결과 그렇게 사망 걸로 만드는 일은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말하는 내용에 기가 막히며 말이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악한 행위는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자식들은 고인이 세운 집의 잔금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월세에서 차감된 금액을 입금하여 마무리했다고 했어요. 고인이 사망하면서 제때 납부하지 못한 월세가 자동으로 차감된 그 금액만큼을 자식들이 의뢰인에게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요청받은 내용은 고인의 마지막 흔적을 정리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간절한 부탁을 받아 의뢰인을 통해 고인의 자식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아까 전화한 대상 성사된 일로 인해 유고자의 물건 정리 문제로 전화드렸을 때 그분들께서 한마디만 저에게 남기셨습니다. 어쩌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머리를 가로젖혔기 때문이었죠. 유고자의 자식들은 결국 어떤 협조도 하지 않았고 다시 연락하려는 의사도 없었습니다. 의료진 분께서 마지막 유고자의 흔적을 정리하는데 책임지시기로 최종 결정하신 뒤 우리에게 작업을 시작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긴 기간 방치된 결과 작은 공간 속 작은 매트리스를 비롯한 여러 흔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생전에는 어떤 모습이셨을지 모르지만 오염으로 변색된 매트리스에 남아있는 부패된 잎과 피부 조직을 보았을 때 마음 한켠이 아파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궂은 날씨로 인한 악취 제거 작업은 더욱 어려웠고 특히 고인을 제거하는 과정은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영 씨가 남기신 이분들은 따로 보관해두고 공간을 청소해 주시라고 부탁했습니다. 작업이 오래 걸린 탓인지 의뢰인과 고인에 대해 별도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허심탄회한 태도로 여러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처음 뵌 순간부터 그분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뭐랄까, 보기에도 어디가 아파 보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역시나 지병이었던 것 같았는데 정확히 무엇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지병이란 것은 방에 들어오기 전에 듣게 된 이야기였거든요. 공개서에서 화려하듯한 안색으로 놀이하고 느릿한 걸음으로 동네를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끼에 사람들 눈에 한 번씩 비친 인물로도 언급되었지만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당신 가족들을 만나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입이 막히더라고 해요. 고객님께서 누군가와 연락하거나 전화를 받는 모습도 목격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저 새우깡 한 봉지와 소주 2병 정도를 사들고 대구로 돌아가시는 모습들만 동네 사람들의 주된 기억으로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지병을 안고 계신 상태에서 술을 마신 것 같아 그 영향을 받았던 것일 거예요. 돌아가실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참으로 점잖은 분이었습니다. 월세도 꼼꼼하게 잘 내셔서 썼고 주변 사람들과 만나면 꼭 눈인사도 한 번씩 하시던 분이었죠. 판순과 함께 말씀하신 것 같은 그 순간에 세상 두부줄이 암을 개탄하고 계신 듯해 보였어요. 길게 이어진 작업이 마침내 끝났을 때 의뢰인께서는 그 현장을 직접 한번 보시면서 씁쓸한 미소를 지셨습니다. 나는 요데코 생각하고 살아가야지만 죽은 사람은 이미 죽었으니 아무것도 알 수 없죠. 아, 원통 안에 이렇게 원통할 순 있을까요? 그러니 내가 무슨 원망의 말을 하겠는가? 아, 그렇죠. 여기 계셨던 동안 그래도 지낼만 했다고 여기며 지내셨길. 마치 최후의 송별사를 보내는 것처럼 요령 있게 중얼거리실 동안 저희는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금액을 전달받고 떠나기 전에 의뢰인께서 우리 둘을 향해 그러셨습니다. 이런 사항을 처리해 주셔서 곤혹스러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진심 어린 인사에 상투적인 대답을 드린 것뿐 사실 마음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은 이것뿐이니까. 그리고 무뎌져 있으니까. 그러한 이유로 들린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현장이든 개인적으로든요. 감정은 표면에 드러내지 않으면서 일어났었어요. 순수하게 개수로만 따진다면 대단히 많은 현장을 경험한 적은 없었지만 그 현장들이 모두 죽음을 안고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본다면 저는 굉장히 다양한 우리를 경험해봤다고 할 수 있겠네요. 보통은 유가족 없이 이 세상에서 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도 홀로 남기 위해 고민하는 현장을 처리하기 위해서 집주인이나 건물주가 의뢰해 주신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젊은 분들 중에서는 학업이나 직업 문제로 다른 지역에서 홀로 살다가 우울증으로 어렵게 세상을 떠난 경우도 몇 번 보았습니다. 경일엔 도통 말라도 주말에는 반드시 한 번씩 통화했던 아들이 2주 동안 전화가 없어서 갑자기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딸이 전화를 끄는 행동에 대해 우려가 되어 부모님을 잃은 가정에서 자식들이 불안해하는 시기의 이유가 불분명한 행동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문이 두드리고도 닫혀있는 상태에도 아무 대응이 없어서 눈물로 119에 신고하면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고 대답이 없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바람을 했지만 목격자에 의하면 대부분 혼절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소중한 인생을 저버리는 청년들이 있음에 마음 아픕니다. 생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즐거움이 적어지면 마음의 아픔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젊고 유망한 청년들이 마음의 짐을 감당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지금은 상쾌한 활기가 어떤 때에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나는데 제가 마주했던 고독사 연장 중에서 특이하게 밥솥 안에 유사 종이를 남겨놓고 떠난 분도 있었습니다. 밥솥은 텅텅 빈 채 얇은 종이 한 장이 유사와 봉투만 그 안에 갖고 있었어요. 그분은 반자 원룸집이었으며 외부 공개선 상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남성이셨는데 아마 40대 후반 정도이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왜 여기에 두셔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현장을 봉투에 든 돈이 저의 전체 소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죽는 게 맞는데 안에서 죽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주인 아저씨. 16만 3천 원이 들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돈을 남겨드리겠습니다. 멍청하게 살다가 아쉽게도 떠납니다. 수의뢰인이 어떤 주인 아저씨께서 선물해 주신 유서와 돈이 든 봉투를 받고 혀를 찹니다. 순하고 착한 성격을 가진 고인이 왜 이런 결말을 맞이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씁쓸한 표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떠난 후에 왜 고인께서 윤서를 드셨는지 알았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스스로의 처지를 너무 잘 알면서도 생을 마감하기로 결정하신 고인은 당신의 마지막 모습이 언성을 발견될지 기약이 없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 유서와 함께 동봉된 이가 상하지 않도록 당신의 마지막 존엄을 해치기 위해 벌레들이 기어나올 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장 종업원은 안전한 곳을 찾아가며 박동을 죽였어요. 그는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이를 극복했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위해 밥 한 그릇도 얹어주지 못할 정도였던 박동입니다. 고인은 돌아가시기 전 마을 주민에게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을 때도 겸허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남들로부터는 순하고 착한 성품으로 기억되었던 그는 그와 같은 행동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죠. 가슴 아린 깨달음을 얻은 그 순간에도 그는 울어 토할 수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타고난 성격으로 인해 심장은 따뜻하고 마음이 비평하고 양심적으로 자랐으나요? 처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그렇다면서도 녹록치 않았습니다. 저에게 아직까지도 짙은 흔적으로 남아있는 그 현장은 조용히 생을 마감한 아신 80대 할머니께서 사셨던 곳이었습니다. 때 아닌 더위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봄이었습니다. 2주 전만 해도 패딩을 입어봤는데 지금이라면 제발 팔을 입어도 점점 따뜻하다며 다들 그렇게 말하던데 제반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도 없다 보니까 연락할 데도 없고 제가 후회가 아주 많이 합니다. 애초에 그런 할머니를 무엇을 믿고 반계약해서 덜컥 그렇게 해버렸는지. 아, 저도 이제 늙어서 제정신이 아닌 걸겠죠. 난데없이 푸념을 트는 남성분은 60대 후반 정도의 나이로 건물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고인은 단감 방수 전에 집에 새들어 살던 색이 짧고 요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이 목격되었을 때 12월에 성탄절이 다가왔다고 했는데 그 후로는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한 채였다. 눈이 높고 쉬운 물러가는 가운데 생명이 폈던 봄에야 그 죽음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고인은 평소에 지병을 앓고 계셨지만 병원 다니는 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같았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어 집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고 가족이 없던 다수의 이웃들이 그것을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겨울을 뒤로 한 채 그분의 냄새가 자리했다. 이웃들은 그쪽 건물이 한낮에도 햇살이 잘 들지 않아서 뚫어져 보인다고 했습니다. 안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랑 동업자는 묵묵하게 현장을 청소해 나가고 있었어요. 오염 부분을 제거하고 유품을 말끔히 정리하던 도중이었어요.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공책을 무의식적으로 팔랑팔랑 넘기려 하던 제가 멈칫하게 되었죠. 꼭 5, 6, 두 편지지 란 봉투가 개인의 혹시 유사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세상을 정지시키는 것도 아니었다는데 주변의 충근 등으로 인해 뭔가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들과 국번 내용이 유사하다고 언급하자 세계의 중단을 야기할 만큼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말했지만 상대방은 에이, 그냥 이 사건을 넘기겠지 하면서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약간 어색해진 제가 더 이상 말을 이어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장 당돌하게 맹모를 했습니다. 단칸방이어서 작업이 쉽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정신없으나 그랬어요. 고인은 나름 깔끔하신 분으로 보였어요. 물건들이 각기 구약에 맞춰져 있었고 엽서가 부엌 공간도 맑았기 때문에요. 제가 그 놈이 바깥에서 물건을 처리하는 작업할 때 밝았는데 가까이 보니 이미 오래되어 색이 바랜 종이였습니다. 언제까지 살지, 언제 죽을지 장담할 수 없죠. 그래서 손가락이 힘이 날 때 연필로 글을 남겨두곤 합니다. 내가 죽었다면 이것은 나의 유서입니다. 흔들리는 글씨체였지만 내용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일면식도 없던 고인의 음성이 제 귀에 들리는 것만 같아 저도 모르게 참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 나이 60에 한글을 배우는 중입니다. 쓰는 법을 알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지난 10년 동안은 해가 뜨고 쉬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죠. 이 세상에 아무런 이바지를 하지 못하고 떠나는 나를 하늘이 용서해 주길 빕니다. 내가 태어났음을 알아주던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에는 아무도 모르게 될 것입니다. 집주인 양반께 죄송합니다. 봉투에 통장과 도장을 넣어놨어요. 내가 길가에 안자야채를 팔았을 때 한 톤 오일 때까지 주었다. 하루 종일 걸어다니며 쓰레기를 주웠을 때 번 돈입니다. 제 탓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그 돈으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내세가 있다면 후학들께 전하고 싶어요. 보잘것없는 몸을 치워주실 분들에게도 궁합이 닿았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시는 동안의 복을 받으십시오. 코가 막힌 채 발이 뻗었는데 서서히 눈 주위가 따끔거려올 때가 되었네요.
단정한 성품이 없는 유서가 왜 재심검을 올려 말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서와 봉토가 끼워져 있던 공책을 집어 종이를 넘겨본 후 결국 다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추억 나의 인생은 항상 겨울이었기에 겨울 내내 끝을 맞이하는 것보다 마침내 봄을 맞이해보지 못하고 어디엔가 있다는 것도 몰라 거기 아무도 없나요? 나에게 꽃을 따다 줄 사람은 영원히 나타나지 않았구나. 고독과 전쟁처럼 싸우면서도 묵묵히 당신을 위한 조금을 미리 내다봐 줍니다. 유서를 준비하셨던 고인의 심정을 가늠할 수 없었어요. 더 이상 당신을 위해 돈을 쓰지 않고 통장과 도장을 챙겨주셨던 그 마음씨에 말이 막혔죠. 왜 이런 분이 험하게 하셨을까요? 다시 돌아와서 살아가셔야 하는 분입니다. 이런 울분 섞인 생각이 들면서 뜨거운 눈물이 불가피하게 주르륵 흘렀습니다. 작업이 거의 마무리될 때 찾아온 분이 제가 찾는 것을 건너주셨어요. 정리된 현장 앞에서 착잡하고 속상한 나로 계속 혀를 찾으셨던 의뢰인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휘안이 휘둥그레 주셨어요. 그 할머니, 현철 이런 돈 있었어요. 아니, 군 상상도 못한 부분인데. 아, 원참하셨군요. 약간 놀라신 눈치였는데 제가 내 미녀 사종의 공책을 살피고 온 후 표정이 변하셨어요. 저는 현장 정리를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다 끝났을 때 의뢰인을 찾았더니 거기 계시더군요. 건물 밖으로 나가보니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어요. 주심스레 옆으로 다가갔더니 여기에 담배 한 대라고 유열하셨지요. 전 고개를 꼬박들며 의뢰인께서 내어주신 담배를 물고 선침묵을 지켰습니다. 잠시 후에 은행 개선을 옆에 선처를 헤커보시면서 약간 목이 맨 소리 내셨어요. 사람 좋은 분이셨어요. 성품이 꼬우셨군요. 살아오신 인생을 그려낸 듯 인상도 계셨어요. 차분하고 선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독거 노인이라도 제가 받아주고 계약했던 거예요. 그리고 서서 길게 숨을 내쉬고 하늘을 올려다보셨어요. 아무래도 이 잠을 말이지요. 브레인께서는 고인이 남긴 유세 형식의 글고를 다 읽어보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문득의 모습이 서 계시는 곳 뒤편을 보고 목구멍이 굳었는 기분이 들었어요. 건물 앞 어딘가에 다른 나무 몇 그루만 숨어 있었고 그것에는 자그마한 꽃들이 피어 있었던 겁니다. 코이사 유선 이용이 떠올랐어요. 제가 심술 아니에요. 여태까지 조개를 핀 적도 없었습니다. 숙녀가 넘게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저렇게도 꽃이 피어 있네요. 제 시선을 따라가 본 의뢰인분께서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절로 고개를 숙여 묵념을 시작했습니다. 쓸쓸한 나를 떠나신 고인이 영원은 보며 계시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 후로 우리 분께서는 그곳에 아이의 꽃을 몇 종류 심으셨다고 하더군요. 아마 세월이 꽤 흘렀기 때문에 지금은 화려한 꽃밭으로 변해 있을 것 같습니다. 경범하며 무난한 현장이 어떤 그곳인지 제 안에 깊이 박혀있는 유중 하나 눈, 그 꽃이 잔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일 듯 싶어 그 모양은 봄이 왔다는 것을 밝게 알려주듯 아주 산뜻한 빛깔을 얻습니다. 고인의 죽음을 항상 정중한 마음으로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잘 해왔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삶도 그렇지만 죽음은 더욱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인이 떠난 현상을 보면 그러지 말걸이나 그랬다고 후회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후회를 남기지 않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지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전 글을 읽을 때 톡톡한 사연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지지고 올라가고 살아가는 것이 글풀만큼 필연적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지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더 풀어나갈 수 있어서 기쁘네요. 그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기다리며 시청자 한 분으로서 머물 것입니다. 오, 감사합니다.